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제 주택 총칙은 끝이 났습니다. 용어들이 끝이 났고요. 이제 주택의 건설편, 다음은 또 공급편,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기 또 기타가 있습니다. 보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건설, 주택단지의 건설하는 절차가 등장을 합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일단 위에 보시면 크게 간단하게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어놨습니다. 주택의 건설편 보시면 첫 번째 주택단지라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30세대 30호 이상을 한 번에 지을 때입니다. 그런 식의 사업은 마음대로 못해요. 건설 주체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은요, 사업이라 불러 사업.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사업 주체, 또 공공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라고 하는 요들이 주택 건설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지역 주택조합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절차편에서는 주택 건설은 사업이다. 그래서 보통 건물 지을 때는 건축허가인데, 주택단지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은 건축허가,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할 때는요, 단지는 건설 기준, 각기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기준과,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주택의 배치 기준, 또 구조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에 잘 나오진 않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또 주택 건설 촉진, 건설을 위한 혜택들이 등장을 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곧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시면, 주택 건설편 제2장입니다. 자, 주택 건설은 사업이다.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왜? 주택 건축물 건축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또 주변 각종 어떤 기관시설, 간선시설 일치가 더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보다 더 힘든 것이 주택단지의 건설이다 보면 되고, 요건도 그 뒤에 나오지만 셉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자, 등록사업체가 등장합니다. 근데 먼저 앞서가지고 살짝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비등록사업주체 있습니다. 등록사업주체란 말은요, 사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라,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비등록사업주체는요, 등록 같은 거 안 해도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주체권, 사업을 할 수 있게 시행권을 부여해 준다랍니다. 여러분, 흔히들 거기 신문이라든지 TV 보시면 무슨 시행사, 또 이런 말 나오죠. 시행사, 시공사라는 말 나옵니다. 시공사란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GS 자이다, 삼성 레미안이다 라고 짓는 큰 GS 건설, 또 삼성물산의 삼성종합건설, 하나건설, SK건설 등은 다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메이커가 딱 붙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무슨 MDM이다. 여러분 흔히들 TV에 자주 나오는 천하동인, 이런 말 있죠? 전화동, 화천대유 있죠? 다 그건 뭐냐? 시행사를 말합니다. 시행사. 여러분, 이거 TV에 나오니까 처음 알았죠? 근데 그들이 다 시행 주체가 되어서 시행 이익을 가지고 사업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공, 요 1단지는 GS 자이 단지, 2단지는 보시면 하나 건설 단지, 3단지는 대림의 무슨 또 이 편한 세상, 이렇게 해서 다 명칭을 부여하고 시공사들입니다. 시공사들. 그래서 건설파는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구분되어 있다. 근데 갑질은 시공사가 더 합니다. 메이크마다요, 그 똑같은 건축 자재에서도 메이크마다 GS 자이는 우리는 아파트 지을 때 평당 건축비 우리 650만원. 그러면 포스코는 공공기관이죠. 우린 630만원. 삼성, 레미안은 우린 더 세다. 67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메이커 값이 푼다. 그 시공사다 보면 됩니다. 우리 시행사 배우지. 시공사를 안 배우고요. 우리 시행사를 배웁니다. 시행사. 그래서 시행사가 되려면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등록사업주체는요, 그는 항상 시행하겠죠. 누구냐? 첫 번째, 공공사업주체가 나오죠.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여러분들 LH 아파트 있죠? LH 아파트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공공시행사. 그 짓는 아파트는요, 다 딴 데서 1군에서 오기도 하고 2군, 3군에서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 그래서 토지공사 시행사다 보면 됩니다. 공공시행사. 지방공사, 제일 큰 것이 서울시 SH하우스공사 있죠. 경기도는 GH하우스공사. 또 광주도 GH하우스공사, 부산은 BH하우스공사, 대구는 DH 이렇게 다 붙습니다. 지방공사.
그 다음에 좋은 목적을 가진 공공법인, 공익법인도 주택사업을 시행하게 해주겠다. 따로 요건 안 갖추어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동사업주는 다음 시간에 보시고요. 여기 공공사업주체가 있는데 이 공공사업주체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앞에 지에 나오는 등록해서 등록사업자가 되어서 하든지 또는요. 여기 있는 공공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은 좀 이따 보시고 어렵지만 좀 중요한 문제인데 등록사업주체 해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딱 가보시면 이제 등록사업주체가 등장합니다. 즉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나 공익법인이 아닌 자들이 주택을 건설고자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9페이지 보시면 등록사업주체, 보통 흔히들 민간시행사를 말한다. 민간시행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보다 조금 어려운 사항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주택 건설할 때는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요 구분은 30세대 이상이냐 29개 이하냐 요 차이점인데 근데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하는 등록 대상을 보시면 연간 20세대 20%란 말 뜹니다. 이 말은요. 주택 사업으로 보는 것은 30세대부터 사업으로 보지만 주택 사업자가 되고자 할 때는 연간 1년 중에 20개 이상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하라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집을 빌라 한 동을 지어서 8가구 또 한 동을 지어서 8가구 세 번째 또 8가구라 24개가 돼. 똑같이 연간 합산해서 20개 넘어가는 사업자는요 미리 등록을 해 놓아야 된다 해서 등록 대상은 연간 20개 23세대다.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하고 또 소형주택 우리 배웠죠? 요것들과 기타 주택 한 개 세대 이렇게 지을 때는요 30세대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또 주택 건설뿐 아니고 대지 조성해서 대지만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지 조성 면적이 3,000평 즉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대지 조성 사업자 등록을 해 놓아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세요. 자, 근데 등록은 사업계획 성인은요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지사급에서 합니다. 규모 클 때는요.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은 국가한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한 자들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걸 할 때 그냥 하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밑에 보시면 등록 요건을 밑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이 요건하고 그 뒤에 나오는 시공기준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기준하고 세 가지 또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 조건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합니다. 3억 원. 3억 원이 예치만 계속해서 자본으로 놔두냐는 아닙니다. 자본 등록하고 나서 돈을 다 뺏어죠. 그냥 장부상의 3억 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다 걸려버리면 다시 또 채우면 됩니다. 좀 과태료 내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들 이 자본금을 현재 딱 지어두고 있는 사업자는 별로 없습니다. 다 또 뺏은다 보면 됩니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또 개인들은요. 개인 사업자 할 수 있습니다. 자산 평가액이 있죠. 본인의 자산, 주택, 토지, 자동차 다 합쳐가지고 6억 이상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자, 인력도 채용에 대해서 기술인, 주택 사업을 할 때는요, 건축 관련 기술인 1명 이상, 또 대지 조성할 때는요, 토목 관련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채용해야 돼, 채용. 근데 또 채용합니까? 자격증을 건달아서 빌려서 걸어요. 원룸에 주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사무실 필요한 사무장비입니다. 갖출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촬영수가 한 8평, 9평, 10평쯤 나오는데 8평쯤 됩니다. 7평수로 나오게 돼요. 요 정도 아니 한 평짜리만 있어도 내 책상 하나 놓고 프린터 놓고 컴퓨터 하나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장비 갖출 수 있는 필요한 넓이 요걸 갖추면 등록을 받아줍니다. 자, 위에 보시면 또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택사업은 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또 건물이 붕괴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등록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을 갖춰도 주택사업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뜹니다. 시험에 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이렇게 딱 외우십니다. 미성년자 다 못하겠죠? 건축주는 될 수 있어. 애들도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이들도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못합니다.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되신 분들 안 된다. 그래서 현재 1번 2번은요. 현재 기억력은 현재 이 상태인 분들은 안 된다. 해소되면 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모든 범죄가 아닙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허위수표 발행, 또 이 법, 주택법 위반 때문에 실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 면제되고 나서도 2년까지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또 리을 보시면 해당 행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들도 안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어떤 사유로 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말소되어진 사업자는요, 말소되어진 분은 2년 내에는 못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미피피파 2년 후에 말소 2년 체크하십니다. 오른편 보세요. 주택 건설로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지을 때 30세대 30호 이상이다. 근데 3번에 보시면 50세대 이상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보시고요. 주택 상환사채 발행 기준 이것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뒤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보시면서 다시 두 번째 보실 때는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등록 말소 사유가 참 많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사유가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또는요 거짓 부정 등록이면 필수 말소 사유다. 의무적으로 말소를 하여야 하는 사유는 또 체크를 해주세요. 거짓 부정 뭐 또 말소 대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보시면 필수적이라는 말 붙으면요 각종 법에서 조금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의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자 이것도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또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5번입니다. 말소나 영업 정리 추천받았다. 바로 못하느냐? 근데 신규 사업은 못 나와요.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 받았거나 착수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된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5번에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 요건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제출을 받고 연 단위로 제출을 받습니다. 근데 연 단위는요, 연이야, 연, 2형이죠. 2형 두 개 나오고 월 단위는요, 월을 살짝 디비면 피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업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연 단위는요, 연 단위는 영업계획과 영업실적, 또 기술 인력 보유해랑 연 단위 보고상이고, 월 단위 보고상은요, 주택 분양계획과 분양실적, 이것이 월 단위 보고상이다. 그래서 0, 0, 0, 월, 비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크해서 금방 답을 잡을 수 있겠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과 영업실적을,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보유랑 인력, 그 다음에 월은 주택 분양계획과 분양실적을 월 단위 보고상이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편에서 등장하는데 조금 중요한 사항이죠. 간단히 볼까요? 자, 아까 저희가 이 사업자를 보시면 등록사업자가 있고 공공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공공이랍니다. 등록하는데 공공이 아니어도 등록하지 않고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뭐냐? 공동사업주체 같이 한다는 말이죠. 같이 하면 등록 안 해도 누구와 같이 하면 이 사람들이 뭐 공공이나 또 기타 민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흔히들 지주 공동시행사업 이런 말 뜹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